말씀 가려서 하세요. 말씀 좀 가려서 하십시오. 모두 아내 탓으로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더해졌고 이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일가가 총동원된 작전형 부동산 매입, 부동산 투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국 씨의 아내 탓과 더불어 여성 단체들이 들고 일어설 일 아닙니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본인 동생 또한 흑석동에 다른 재개발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에 둘째 동생의 부인이 권유해 막내 동생이 집을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아니 국민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이미 본인 스스로도 찔리니까 대변인 자리도 물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선 나오기 전에 쇼하려고 차액도 기부한다 그랬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시작하면서 가족 전체가 부동산 투기에 올인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입니까? 이런 자들이 청와대에 있었고 아직도 있는데 그런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김 전 대변인 해명과 관련해 논평이 나왔는데요. 전희경 의원이 일가족이 총동원된 작전형 부동산 매입이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중 방해하는 자가 있는지 전희경 의원이 고개를 돌려 뭐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제1야당 정치하기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에서 물러났으면 방구석에 처박혀서 반성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방구석은커녕 국회의원을 나온다고 하니 이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전희경 의원 같은 속 시원한 일침으로 조금은 우리 국민들 마음이 위로가 되는 듯합니다. 아내 탓에 이어 재수 탓, 문재인 대통령 입이었던 김의겸의 철면피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매일 터져나오는 3대 농단 증거들로 비리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김의겸 씨가 뒤질세라 뛰어들었습니다. 관사투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수십억 원대의 특혜대출, 부동산 투기로 1년 5개월 만에 무려 8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김의겸. 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자 자칭 진보 언론 기자였던 사람, 김의겸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사임하는 순간까지도 아내가 한 일이라고 잘 몰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만 구명하고 모두 아내 탓으로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더해졌고 이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문제의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기 하루 전 그의 친동생도 500m 떨어진 곳에 흑석동의 다른 재개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일가가 총동원된 작전형 부동산 매입, 부동산 투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의겸 씨는 이번에는 재수 씨 권유였다며 장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뻔뻔함에도 급수가 있다면 최고 등급, 철면 피해도 두께가 있다면 최고 등급입니다. 김의겸 씨 해명대로라면 자신과 자신의 동생은 순진한 바깥일 하는 사람들이고 아내와 재수 씨 두 여성은 일명 복부인이라고 몰아가는 것입니까? 조국 씨의 아내 탓과 더불어 여성 단체들이 들고 일어설 일 아닙니까? 차라리 자신 스스로가 복서방이 되어서 공범을 택하는 가족 간 의리마저 저버린 것입니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총선 출마입니다. 결국 김의겸의 시세 차익 기부 운운도 자신의 출마를 위한 밑밥이었던 것입니다. 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출마에 변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과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마의 변이 국민들께는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재앙 완성이고 좌파 정권의 영구 집권을 위한 선언으로 들릴 뿐입니다. 민주당, 과연 김의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리 정권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김의겸 씨, 명심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중립성 보장할 수 있는 내각으로 공정선거를 약속하십시오.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반 집권 기간 동안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3대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주요 부처 장관을 민주당 출신 의원으로 장악하면서 선거 무대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선거 주무부처인 행자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 진영 장관입니다.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의장까지 지낸 민주당 정세균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민주당 출신 추미애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문재인 캠프 출신 낙하산입니다.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장악한 상태에서 어떻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며 또 그 결과를 공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합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선거법과 더불어 이 역시 심각한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사안입니다. 대선 때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을 통해 대선 여론을 조작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경찰까지 동원하며 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선거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정선거 시스템을 파괴해 결국 민주주의 근간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대통령의 수하처럼 부리며 삼권 분립의 원칙마저 허물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청와대와 내각이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가 되고 민주당은 선거운동 출장소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즉각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십시오. 선거에 개입하여 기울어질 수 있는 주요 기관의 장관, 기관 관계자들을 모두 원대 복귀시키십시오. 그것만이 관건선거,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떨쳐내고 국민에게 공정한 선거 의지를 보이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려서 하세요. 말씀 좀 가려서 하십시오. 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통과 못한 자를 청문회 없는 자리에 기용한다고 미자격과 부도덕이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 정령 청문회는 두렵고 국민 눈은 두렵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되었다가 도덕성 문제와 비리 혐의로 낙마한 조대엽 교수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기만 하면 하자가 있어도 재입고가 가능한 문재인 정권의 넓은 취업문, 하자가 있어도 재입고가 가능한 이 기막히는 넓은 취업문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는데도 이런 오기 인사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조대엽 당시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학생들 위로 운운하며 거짓말로 해명을 했습니다. 사회이사로 있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눈 감았고 사회이사로 재직하며 해당사에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정권은 대선 캠프에서 특보를 맡았던 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위헌적 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장관 후보자였으나 자격 미달로 낙마한 사람을 차관급으로 돌려쓰는 꼼수 인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중립이 필요한 자리에는 코드 인사를, 견제가 필요한 자리에는 시녀 인사를, 평가가 필요한 자리에는 알박기 인사를 해대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을 관통하는 인사 원칙에 민낯이고 위선과 불통, 오기의 좌파 정권의 맨얼굴입니다. 국민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잊을 지경입니다. 지명한 대통령이나 예스한 사람이나 답이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시대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입이 있다면 국민들 원성에 대통령이 직접 답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